네, 은유론 섹터 장은혜입니다. 간밤 나스닥이 1971년 지수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2만 포인트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과 다우 역시도 각각 지난 6일과 4일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낸 바가 있었죠.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남의 나라 일을 나의 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난달 살펴봤더니 거의 91조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연초, 그러니까 1월 대비해서 38조 3,400억 원이었거든요. 10개월 만에 보이시는 것처럼 2.36배나 고공행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월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요, 일요일부터 11일까지 거래액이 29조 돌파했습니다. 거의 30조 가까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벌써 이렇게 큰 거래액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동기간 살펴봤더니 거래액이 26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12월 거래액 역대 최대치를 다시금 재경신해내지 않겠냐라는 전망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와 비교해서도 우리는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월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거래액이 265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11월 미국 증시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 대비해서 34.25%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월과 비교했을 때 14.64%였거든요. 2배 이상 폭증한 것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3개월 차트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300원대에 불과했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환율이라는 것이죠. 사실 고환율이라는 상황은요, 미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좀 손이 가지 않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차손이 바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해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이유는 쉽게 말해서 두 개입니다. 미증시가 너무 좋아서, 국내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겠죠.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수익률 살펴봤더니 다우가 17% 이상, S&P 500이 28% 이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폭증을 하는 동안 같은 기간 한국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22%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다른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 일본 니케이는 18% 고공행진했고요. 중국 상하이 역시도 15%로 뒤를 바짝 붙잡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이 프랑스 증시 역시도 딱 1%만 내렸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얼마나 부진한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AI 랠리가 등에 타 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 역시도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되면서 증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요소 그리고 경제적 불안 요소로 인해서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타시스가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13%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일까? 유상증자 이슈 때문이겠죠. 제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11월 18일에 이 스페타시스가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든 금융감독원은 12월 2일에 이걸 반려를 하면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를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제동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번 유증계획 좀 무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26%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무산이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12월 11일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요구를 한 지 딱 10일 만이었거든요. 이 스페타시스가 금감원에게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6% 넘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상증자를 외치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신소재 기업인 제이오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스페타시스의 주력 산업은 인쇄 회로 기판 이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이오의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을 결합을 해서 2차 전지 시장 수익성을 극대화할 거야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캐즘 시기에 겪고 있는 상황이래 너무나도 무리한 확장이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아니고 이수페타시스가 왜 제이오를 인수하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정신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아니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니고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인수하는 거 맞아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 자금을 조달하려는 것 이건 역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금감원 측에서는 정정신고서 제출을 만약에 요구하지 않게 된다면 27일부터 정정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SK팜테코가 글로벌 한 제약사로부터 2조 규모의 비만 치료제 수주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2조 규모라는 것은요. SK팜테코 매출이 9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내년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R&D 모멘텀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025년 밸류 리레이팅 전망된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또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혈액원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속에 장 초반에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암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단기가 아니고 좀 중장기로 봐야 할까요? 일단 오늘까지 시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윌로우를 공개하고 나서 연이틀 5% 이상의 강한 슈팅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양자 컴퓨터에 30년간 해결하지 못했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엑스게이트와 KCS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은행으로 마지막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그 다음 4대 금융지주의 주가가 무려 21% 급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의 증권가 리포트가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밸류업 펀드가 또 추가로 집행이 될 것이며 플러스 알파로 매화, 유동성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주 안에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선별적인 움직임,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